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특별히 호재가 있어서 상승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신감들이 영향을 은은하게 미쳐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한편으로 미국 경제가 좋지만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어라는 자신감, 그죠? 인플레에 대한 자신감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잘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또 주식시장에 지금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어떤 관점을 살짝 바꿔서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요즘에 서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물가 이런 걸로 인해서 채권이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다. 다만 이제 중국 증시는 좀 예외적일 수 있다. 중국 증시는 언제나 전 세계와 좀 다른 흐름을, 좀 차별화된 흐름을 항상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분위기 좋으면 중국 지 혼자 조금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중국은 혼자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오늘뿐만이 아니죠. 지난주쯤부터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급등 폭등을 멈추고 슬슬 조정이 시작되고 있고, 그 조정이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을 못하고 쫄쫄쫄쫄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어떤 차별화, 뭐 이런 흐름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제 미국 증시가 열렸을 때, 어제 미국 증시 개장했을 때 중국 부양책이 좀 모자라다라는 그런 어떤 실망감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게 오늘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일단 이 정도 전반적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순환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혹시나 지금 이제 러셀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그죠, 중소형주들,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들하고 기존의 대장 빅테크들하고 얘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 대장들이 이제 좀 쉬어가고 다시 러셀 지수로 돈이 좀 쏠리는 게 아닌지 우리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이거 명확하게 일단 답이 뭐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대장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 대장 쪽으로만 어쨌든 우리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괜히 여기서 러셀 지수가 앞으로 잘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죠, 러셀 지수에 아무튼 투자하는 건 별로 일단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러셀 지수 자체가 별로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뭐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기왕이면 건전한 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전하고 건강하고 강한 친구를 해야 되니까 나스닥 기존 대장을 계속해서 우린 주목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한데, 아무튼 순환매가 좀 돌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좀 있던데 같이 좀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MS면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뭐 보고서 뭐 그런 건데,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월달 고용지표와 ISM 서비스업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서 시클리컬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클리컬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7, 그러니까 뭐 빅테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기존 주도주들이죠. 뭐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것들, 나스닥이죠, 나스닥. 2분기 실적 시즌 이후로 상대적으로 좀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빅테크가 좀 부진을 보이는 것이 시클리컬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이제 러셀 지수나 이런 시클리컬 쪽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돈이 확 들어갈 거냐, 지금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M7의 실적 개선이 나온다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실적을 확인했는데 빅테크 실적이 괜찮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으면 순환매 없는 거예요.
빅테크 실적이 괜찮으면 계속 나스닥이 올라가고 러셀 지수 소외는 계속된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 이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다? 어떤 순환매, 결과적으로 러셀 지수,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돈이 좀 움직여 가려면은 뭐 돈이 움직일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빅테크의 실적에 달렸다. 근데 빅테크 실적이 이제 이번 주부터 슬슬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잘 보자 이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게 미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봐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 일단 잘 모르겠나 봐요. M7의 실적 개선 뭐 요게 아무튼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요 일시정지 해놓고 요 화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운 건 뭐다? 방어주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주식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 미국 경제가 좋다는데 경기 방어주를 왜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MS 모건 스탠리의 저 보고서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을 세 개로 나눈 거죠.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또 그리고 빅7, 나스닥 이렇게 일단 세 개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방어주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러셀 지수에 있는 그런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나스닥이 죽고 이쪽으로 이제 돈이 옮겨가려면 시클리컬로 가려면 나스닥 종목들의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 쭉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죠? 지금 시장이 좋은 이유,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인플레이션도 없다. 뭐 이런 것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고민해 볼 문제. 순환매 돌지 말지는 이제 M7 실적 발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문제인 거고, 그죠? 하여튼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주식이 잘 나가는 때다. 채권은 아직은 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쭉 드려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아시아 증시가 그래서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데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그 직후에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락한 거, 그것도 또한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좀 깜빡하고, 뭐 아침에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 좀 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어제 종가가 73.8인데 지금 현재 71입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2% 넘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나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석유시설 공격 안 한다는 그 소식에 지금 추가로 거기서 3%가 더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대폭락하는 것이 채권 시장에 지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뭐예요?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물가가 안정된다 그럼 채권 사야죠. 장기 채권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장기채가 시간 외에서 지금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30년물 채권인데요.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긴 왔는데요. 이 정도를 아직까지 이거를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려면은 훨씬 더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부근에서,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쪽 부근에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국제유가가 하여튼 폭락을 하면서 이 인플레 우려가 좀 완화가 된 것이 채권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권이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확인된 신호는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아직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눌림시 매수로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채권 시장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까. 금리 인상은 아닐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좋게 보긴 좋게 보는데, 아무튼 근데 당장은 눌림시 매수를 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매력적인 가격이긴 해요. 근데 아직 이걸 보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눌림시 매수를 하기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분봉으로 봐도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쭉쭉쭉쭉 하도 많이 빠지다가 이제 한번 이제 반등이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내용 조금만 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좀 볼까 하는데 유럽 증시 일단 상승 출발했죠. 조금 전에 8분 전에 개장했는데 상승 출발 중이다. 상승 출발했다.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 이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또 신고가 갱신했죠. 독일 증시 기준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 위험 신호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다. 전고점이 아니고 저기 직전 고점 여기인데 여기를 잘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다. 직전 고점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것일 뿐이지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 증시도요. 뭐 물론 요즘에 뭐 중국에 뭐 요즘 중국으로 돈 쏠려서 일본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주식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식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좀 봐야 되겠죠. 상해 종합 지수만 좀 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 방으로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긴 좀 찜찜했어요. 계속해서 조정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뭐 중국 증시는 연말까지 일단 계속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더욱더 조정이 깊어지려고 그런다. 이 정도 뭐 이야기하면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달러 강세가 눈에 띄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들 전반적으로 다 약세. 그게 이제 일관적으로 오래간만에 외환 시장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근데 뭐 그래봐야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큰 재미를 보기 어려운 구간인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위안화 계속해서 이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세 흐름, 원화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래봐야 위쪽에선 국민연금이 길을 쓰고 막고 있는 그 중요한 저항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뭐 지지력이 있고 이러니 답답한 그런 순간이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환 시장은 좀 재미가 좀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저기 N1 환율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N1 환율은 어쨌든 뭐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N1 환율은 지난번에 여기 작년 11월에 의미 있는 바닥 하나 그리고 올해 여름에 7월 달에 의미 있는 바닥 하나 만들었으니까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바닥 확인은 하고 있고 턴어라운드 일단 됐다라고 보고 눌림시 매수 계속해서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엔화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905원 뭐 이 정도 자리에서 일단 뭐 대략적으로 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지지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저기 삼성전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E 퀄 테스트 사실상 불발 수순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지금 저의 생각은 그래요. 삼성전자는 웬만한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뭐 빠졌다며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확인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옵션 만기 그것도 끝났잖아요, 그죠? 10월 옵션 만기도 끝났고, 10월 옵션 만기였나 9월 옵션 만기였나 하여튼 며칠 전 옵션 만기 끝났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또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이슈 부분 이런 거 일단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엔비디아 반도체 납품 뭐 사실상 뭐 불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건 사실 증시에 다 반영된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앞으로 악재가 나와도 저는 안 빠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일단 단기 바닥은 확인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좋게 본다. 다만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뭐 훌륭한 기업이 될 거야. 그건 아니고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매력적이라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매력적이라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지 이게 건강 상태가 좋고 좋은 종목이라고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걸 언급을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코스피 지수는 좋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삼성전자 투자하라는 측면에서가 아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 좀 먼저 보자면은 오래간만에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2거래일이 아니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면요.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죠. 추세적으로 완전 건전한 종목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는 건 안 좋고요. 하여튼 그 3거래일 동안 올라오면서 단기 바닥은 분명히 확인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뭐 때문에 좀 서운했냐면은 위쪽에서 급격하게 내려오는 11선, 그러니까 지난 급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 이 정도로 지난 급락의 영향을 극복하진 못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급락의 영향을 빨리 극복하려면 무슨 호재가 떠서 갑자기 장대양봉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선 이런 하락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죠?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들이나 이평선들의 저항에 맞아가지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으나 그래도 일단 굉장히 저는 이런 거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뭐 이런 걸 봐도 똑같죠. 뭐 그런 흐름은요. 하여튼 단기 바닥은 몇 거래일 동안 확인을 했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 11선, 여기 약한 파란 선이거든요. 요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으나 근데 굉장히 어쨌든 잘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위에 11선 저항에 걸려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좀 부진해서 그랬는지 다른 종목들도 조금 여유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게 움직인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등등 이런 친구들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2차 전지들은 좀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좀 서운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어젯밤에 미국 증시 반도체 엔비디아 좋았으니까 하이닉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좋은 종목 사는 게 맞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번에 그 10월 7일날 좋다라고, 이거 하이닉스는 10월 7일날 어떤 뭐 주기적인 뭐 그런 상승으로의 전환 뭐 그런 거를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매우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이게 일종의 시동을 거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동 거는 단계. 그죠? 오랫동안 주차돼 갖고 시동도 잘 안 걸리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들 맨 처음에 시동 거는데 겨울철에 오래 주차된 차 시동 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시작은 뭐 미약한 거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죠? 그 코스피의 엔진은 그 삼성전자인데 엔진이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코스피도 분명히 상승 탄력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도 마치 겨울철에 오래 주차해 놓은 차 시동 거는 것처럼 시동이 좀 굉장히 늦게 걸리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건 건전합니다. 분봉 이런 걸로 보면요. 그래도 이제 불안감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뭐냐면은 어떤 매집 이런 흔적이, 어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좀 보입니다. 매집. 그러니까 조금씩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주식을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잘 펴져 올라가고 있고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지금은 어떤 매집 혹은 뭐 맨 처음에 시동을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지금 당장 기대하는 건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코스피의 흐름은 좋습니다. 양호하다, 건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오늘 콜옵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콜옵션 5분봉들인데 콜옵션들이 오늘 이제 5일선 위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대폭등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풋옵션들은 계속해서 죽고 있고 콜옵션들은 이제 슬슬 이제 건강 상태가 좀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콜옵션들이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기는 거 이런 건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아무튼 뭐 특별한 이슈 없으면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좀 옆으로 좀 답답할 수 있으나 뭐 그죠? 무슨 뭐 이슈가 있거나 아무튼 뭐
뭐 아니면 매집이 다 끝나거나 그러면 콜옵션도 한 번쯤 랠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콜옵션들의 모습을, 콜옵션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지난 7월 달부터 폭락을 해가고, 지난 7월 달부터 폭락을 해서 콜옵션들이 박살이 나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더 이상 잘 안 죽고 있습니다. 특정 가격을 지지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장기적으로 좀 많이 모이고 있다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뭐 코스피는 좀 좋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뭐 코스피가 폭등한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잘 뭐 느긋하지만 에너지를 잘 모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정도로 일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콜옵션 내용 뭐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콜옵션들이 5일선으로 올라타는 오래간만에 그런 진귀한 모습을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좋다 뭐 그런 이야기 그냥 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 저는 이제 단기 바닥도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닥 여기 단기 고점 만들었다. 조정이 시작됐다. 오늘은 뭐다? 오늘은 단기 바닥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고 2차전지 구간에 다 좀 서운해지면서 코스닥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좀 비리비리하면 그래도 코스닥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코스닥이 막 폭락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든 것 같다. 또 올라가려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모습 정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한국 증시 많이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좀 되찾고 있고, 남들은 뭐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뭐 시동을 걸고 있으니 참 깝깝할 노릇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주니 뭐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좀 살펴봤고요. 잠깐 요거 하나만 좀 보자면, 삼성전자가 아마 오늘도 외국인 매도로 아마 마감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도 외국인이 뭐 90만 주 뭐 이 정도로 뭐 매도를 한 것으로 일단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죠? 외국인들의 뭐 매수 매도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주가가 크게 결정이 되고 뭐 시장이 흔들리는 건 맞으니까. 근데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삼성전자는 뭐 외국인이 팔건 어쨌든 간에 일단 단기 바닥은 일단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일단 바닥 나왔다,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외국인이 뭐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와갖고 그때 이제 막 주식시장이 대폭등할 때 그때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개인이 주체였어요. 그런 점들. 어쨌든 개인이 주식을 사고 기관이 주식을 사도 오를 수는 있습니다. 너무 이런 수급 이런 데에 얽매이시는 것도 좀 안 좋을 수 있다. 어쨌든 일단 삼성전자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 수급이나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꼬여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구나 생각하고 일단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 실적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원자재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금값은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금값은 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일단 이미 지난 10월 11일 날 11선을 안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금값은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건 국제유가하고 구리 가격 이런 게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꺾여서 내려가고 바닥을 못 잡는 거지, 금값은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